Sicherheitsvorkehrungen im Endeffekt für Notfälle. Also hier sind jetzt ganz viele Decken drin und Wasserflaschen, Sauerstoffflaschen, und wenn es eben zu einem Notfall kommt, egal welcher Art, sind die hier immer komplett ausgestattet, und das findet man wirklich an jeder Ecke. Also überall, wo man hier durchläuft, ist das immer mal wieder. Das ist krass, also wirklich, wenn hier mal was passiert, Notfall, wenn es brennt oder... 전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요즘 해외에서 한국과 중국을 함께 여행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두 나라를 모두 경험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 공통적으로 내뱉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할 주인공들도 바로 그런 외국인들이었는데요. 독일인 커플 유튜버입니다. 이들은 중국 여러 도시를 거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배낭 하나 메고 세계를 누비는 이 두 사람에게 서울은 어떤 도시로 기억됐을까요? 그리고 중국과 나란히 비교했을 때 한국은 과연 어떤 점에서 달랐을까요? 오늘 영상은 그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아마 많은 분들의 가슴을 뿌듯하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이들이 서울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소리였습니다. 중국과 비교하면 조용하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중국의 대도시들은 어디를 가든 상인들의 호객 소리, 빵빵거리는 경적, 군중의 소음이 가득합니다. 특히 이들이 다녀온 중국 대도시들은 인구 밀도가 높은 만큼 거리 자체가 하나의 소음 덩어리나 다름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명동 한복판을 걸으면서도 귀가 편안하다고 느꼈다는 것이죠. 사실 이건 단순히 소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가 얼마나 성숙한 시민의식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주변을 배려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예의를 자연스럽게 지키는 것. 이것이 한국인에게는 그냥 일상이지만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처음 경험하는 낯선 문화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느낀 건 질서였습니다. 이들은 명동거리를 걸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상하게 시끄럽지가 않다. 화려하고 볼거리가 넘치는데 질서가 있는 거리.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가장 낯설게 느끼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번화하지만 혼란스럽지 않다는 것이죠. 명동은 주말이면 수십만 명이 오가는 서울의 대표적인 번화가입니다. 좁은 골목에 수백 개의 가게가 밀집해 있고 외국인 관광객과 내국인이 뒤섞여 걷습니다. 그런데도 어수선하지 않고 밀리지 않고 서로 부딪히지 않고 각자의 흐름대로 움직입니다. 이게 가능한 나라가 전 세계에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이 여행에서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지하철이었는데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지하철역 풍경이 이 독일인 커플에게는 전혀 다른 세계로 보였습니다. 이 지하철역 뭐야? 정말 아름답다. 외국인이 카메라를 꺼내 들고 한국 지하철역 플랫폼을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패턴의 바닥, 통일된 디자인의 안내판, 스크린도어 너머로 정확히 들어오는 열차, 그리고 무엇보다 그 넓고 깨끗한 공간에 아무 낙서도 쓰레기도 없다는 것. 독일 베를린의 지하철, 파리의 메트로, 런던의 튜브와 비교해도 서울 지하철은 시설면에서 압도적이라는 평가를 해외에서도 꾸준히 받아왔는데요. 실제로 서울 지하철은 전 세계 도시 교통 시스템 중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입니다. 9개 노선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고 배차 간격은 짧으며 냉난방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역마다 화장실이 있으며 그 화장실도 무료에 깨끗합니다. 외국의 경우 지하철 화장실을 쓰려면 동전을 넣어야 하거나 아예 화장실이 없는 역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모든 역에 무료 화장실이 있고 관리 상태도 양호합니다. 그런데 이 여행에서 가장 인상 깊은 순간은 지하철역 안에서 발견한 작은 파란 캐비닛이었습니다. 구호용품 보관함, 화재 발생 시 사용하는 방연 마스크, 비상용 생수, 산소통, 이것들이 지하철역 플랫폼 곳곳에 빼곡히 채워져 있었던 것이죠. 이 남성은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안전 조치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응급 상황을 위한 것이죠.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서는 무슨 일이 생기든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지하로 연결되어 있고 그 지하에는 온갖 종류의 물건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 장면이 왜 한국인에게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하철을 탈 때 저 파란 캐비닛을 그냥 지나칩니다.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눈에 저것이 보였다는 겁니다. 독일에도 비상 대피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대중교통 안에 저렇게 개방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구호용품이 갖춰진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상시설은 숨겨져 있거나 잠겨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플랫폼 한가운데 누구나 손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저것을 놓아두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면서도 그 경험을 시스템으로 승화시킨 나라입니다. 전쟁을 겪으며 얻은 교훈이 도시 설계 곳곳에 녹아있는 것이죠. 서울의 지하 공간이 이렇게 촘촘하게 개발된 것도 유사시 시민들이 지하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저 파란 캐비닛 하나가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지만
그 안에는 이 나라가 걸어온 70년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이 독일인 커플은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서울만의 특별한 인프라입니다. 도쿄도 지하 상권이 발달해 있고 뉴욕도 지하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로 지상과 지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서 하루를 온전히 보낼 수 있는 도시는 서울이 거의 유일합니다. 이 커플은 이날 지하철역 안에서 또 하나의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지하철 통로 벽면 가득 채워진 역사 전시 공간이었는데요. 연대가 적힌 검정색 패널들이 벽을 따라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역사를 담은 전시였는데요. 지하철역 통로를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역사를 만나는 이 공간. 독일인들도 역사 교육에 대한 진지한 태도로 유명한 나라인 만큼 이 전시 공간이 더욱 깊이 와닿았을 것입니다. 지하철역이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시민들의 교양 공간이 되고 있다는 것. 그것 또한 한국 지하철의 또 다른 면입니다. 그리고 이날의 마지막 목적지는 청계천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도시의 조명이 켜지기 시작한 시간. 이 커플은 청계천 둑길을 걸으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의 말을 잊지 못합니다. 청계천 물 위로 비치는 서울 네온사인의 반영, 양쪽으로 앉아 책을 읽거나 담소를 나누는 시민들. 다리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조명의 물결. 이곳을 지나가는 건 정말 좋은 경험이에요. 그만큼 말하자면 야외 도서관인 셈이죠. 야외 도서관. 이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청계천은 사실 복잡한 역사를 가진 곳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자동차 도로를 없애고 하천을 복원하겠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이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계천은 서울에서 가장 사랑받는 공간 중 하나가 됐습니다. 서울 한복판을 흐르는 이 물줄기를 따라 사람들이 앉아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조명 아래서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이 독일인의 눈에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도시의 풍경으로 보인 것입니다. 유럽의 도시들도 강변 문화는 있습니다. 파리의 생강, 런던의 템스강. 그러나 청계천처럼 도심 한복판에 이런 수준의 공간이 무료로 개방되어 있고 밤에도 안전하게 시민들이 앉아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은 흔치 않습니다. 파리의 생강변에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안전하지 않다는 경고를 현지인들도 합니다. 그런데 청계천은 밤 10시, 11시에도 시민들이 삼삼오오 앉아 쉬고 있습니다. 이 커플은 하루 동안 남산, 명동, 북촌 한옥마을, 청계천까지 총 3만 보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오늘 모든 걸 해냈습니다. 하루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도시. 그 이유는 서울에 지하철이 있기 때문이고 지하 상권이 있기 때문이고 어디서든 걸어서 닿을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지하철을 타고 지하상가를 지나고 청계천 옆을 걷습니다. 그 모든 것이 너무 익숙해서 특별하다고 느끼지 못하죠.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누리는 이 도시의 시스템을 세계 어딘가에 누군가는 꿈꾸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꿈을 이루러 이 나라로 날아오고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출근길 지하철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도시는 그 정도의 나라입니다.